조지아주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이 내일 오후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관련자들의 향후 재입국 불이익 여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최종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시설은 공장에서 170km 떨어진 곳으로 손목, 발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또는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채 범죄자 취급을 당한 현장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바라면서 전문직 피자인 인색한 마가 어젠다의 모순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종 신고된 70대 한인 여성이 LA 샌버나디노 카운티 필렌의 본인 소유 임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시카고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이민 단속 작전에 착수하면서 지역 사회와 인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수개월째 실종 상태인 부부의 은행 계좌에서 280만 달러, 약 3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인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찬원입니다. 조지아주 대규모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이 전세기를 통해 귀국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으며 향후 재입국 불이익 여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된 뒤 폭스턴 시설에 구금된 300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미 동부 시각으로 내일 오후 2시 30분 현지에서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지난 4일 미 이민당국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구금시설에 갇힌 지 엿새 만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늦은 오후 직원들을 태운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포된 인원 총 475명 중에 한국인은 300여 명으로 이들 중 35명가량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단속 당시 이를 증명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전세기를 통해 가급적 구금된 인원 모두를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들 중 일부는 현지에 남아 재판 등을 통해 신원을 증명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민이 느낀 공분을 미국 측에 강력히 전달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수위의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이 한국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외교부 또한 미 이민당국과 소통해 5년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들은 향후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거부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확실하게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진 출국은 미국에서 위법적인 활동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 전제가 됐는데 서명한 관련 서류가 이민법을 위반했다는 기록으로 남아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국이 합의했더라도 향후 이들에게 새로운 비자를 발급하는 실질적 권한은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 워싱턴 DC에 머물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조속한 귀환과 재입국 불이익 방지, 비자 발급 확대 등 후속 조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경의 차루로 불리는 톰 호만은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체 역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도 기업 대상 대규모 단속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장갑차까지 동원한 이민 당국에 체포된 가운데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시설은 공장에서 170km 떨어진 곳으로 주변은 휴대전화 전파조차 잡히지 않는 오지입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손목과 발목에 수갑이 채워졌고 심지어 온몸에 쇠사슬이 묶인 채 범죄자 취급을 당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로자들이 수감된 구역 바로 옆에는 주황색 죄수복 차림의 수감자들이 있고 철장으로 구분된 구역에 있던 수감자들은 한국 기자들에게 취인 수백 명이 들어왔다며 곧 범죄가 확정된 우리처럼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같이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여기는 제대로 된 물도 없고 음식도 없다면서 한국인들도 다를 게 없을 것이라며 비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설은 국토안보부 감사실에 불시검사에서 지적을 받을 정도로 열악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수, 곰팡이, 낡은 샤워시설, 만연한 벌레, 고장난 변기와 냉동고, 식사 등이 지적돼 있습니다. 검거작전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한국인은 본인이 영주권자이고 미국 법인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풀려났다며 반면 단기 비자로 온 한국 근로자들은 중범죄자처럼 강제로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속반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먼저 열외한 뒤 비자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들을 강압적으로 분류해 강제로 벽을 보고 서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면 더 강압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연행해 갔다고 전했습니다. 한 하청업체 근로자는 애초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주재원 비자나 인턴용 비자로 입국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이 돈을 많이 드는 정상적 비자 발급 대상을 본사 직원으로 최소화하고 비용과 위험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근로자의 전원을 귀국시킨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근로자 모두를 이민법을 어긴 범법자로 만들어 결국 근로자 개인이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에 따르면 강제 추방의 경우 당사자는 미국 입국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을 받을 경우 시간 및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구금된 인원 모두에게 자진 귀국 동의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귀국은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불법 체류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하지만 위법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자여행 허가서 발급 등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강제 추방되면 사실상 재입국이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진 출국을 택했다며 다만 불가피하게 위법을 인정해야 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문 변호사는 자진 출국이 빠른 해결책인 것은 맞지만 죄가 없는 사람까지 유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 경우 유사 사례에 대한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 당국이 조지아에서 한국인을 대거 구금한 사건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바라면서 전문직 비자인 인재칸 메가 어젠더의 모순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흥에 적합한 인재 유입을 위한 비자 등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리우스 데어 한미경제연구소 공보국장은 한국의 투자는 계속되겠지만 미국은 인재 유입의 파이프라인을 열어야 한다 제하의 글에서 이번 단속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목표의 모순을 드러냈다며 현재 미국이 불법 이민자 추방과 외국 자본, 기술 유입을 통한 제조업 부흥을 동시에 우선순위로 뒀다고 했습니다. 데어 국장은 구조적인 이점과 정책 인센티브를 고려할 때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면서도 한국의 투자와 미국의 산업 전략을 동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과 함께 일하는 중소하청업체의 경우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입니다. 대미 프로젝트에 함께 하더라도 장기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법적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데어 국장은 전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이민 문제에 관한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엄격한 계약을 비롯해 미국 의회의 신규 비자 도입, 미국 정계의 유연한 제도 운용 등이 언급됐으며 특히 한국에 특화된 고숙련 비자 도입이 거론됐습니다. 한편 이민 비자 전문 로펌에는 자사 직원들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했고 일부 기업은 미국 출장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보비는 해외 기업 가운데 일부가 이번 일로 예상되는 법적 파장을 검토하며 미국 출장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다국적 기업 경영진들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미국 내 영업 활동이 경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도 미국 내 해외 기업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실종 신고된 70대 한인 여성이 LA 샌버디노 카운티 필렌의 본인 소유 임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 만에 주택 수색을 통해 유해를 발견하고 세입자인 50대 백인 여성을 살해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금명숙 씨가 소유한 필렌의 한 주택을 수색하던 중 금 씨의 유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에 있던 세입자 마거렛 미니어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금 씨 가족은 지난 2일 실종 신고를 했으며 금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더스틴으로 기록됐습니다. 해당 주택은 용의자 미니어가 금 씨로부터 임대해 거주하고 있던 곳이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금 씨의 유해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당국은 미니어를 금 씨의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마가렛 미니어가 페이스북에서 줄리엣 오울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녀가 이번 사건과는 관련 없는 건강 문제로 입원 중이어서 아직 구치소에는 수감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금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세리토스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렌 지역은 최근 10여 년 새 은퇴 노년층의 이주가 이어져 한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곳 중 하나입니다.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가진 사람은 강력계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시카고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이민 단속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불법 체류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지역사회와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미드웨이 블리츠라는 이름의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불법 체류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며 20세 여성 KT 아브라함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더욱 강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이 불법 체류자, 특히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 정책에 따라 시카고에 머물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을 옹호하는 지역사회와 변호사들은 연방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번 이민자 단속이 시민들을 위협하는 공공안전 및 치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저스틴 버튼은 사회에 기여하며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조차 집 밖으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는 것, 직장에 가는 것, 심지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꺼리는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 소속 마르코스 찰스는 이번 작전은 이민자 보호도시 정책으로 인해 유입된 범죄 성향의 불법 이민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지역 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계 지도자들은 오늘 시카고 서부 지역에서 아이스 작전과 주방위군 배치 가능성에 대해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대규모 시위도 예고돼 있어 지역 사회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일대에 재앙 수준의 무력을 투입하겠다고 위협한 데에 대해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는 독재자를 흉내내려는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카고시 당국과 지역 주민들은 트럼프가 추진하는 이번 단속이 오히려 도시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과 긴장을 조성한다며 연방정부 조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수개월째 실종 상태인 부부의 은행 계좌에서 280만 달러, 약 38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인출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계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기소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이 수개월째 실종 상태인 롱아일랜드 부부의 은행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것과 관련해 2명의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인물은 56세 여성 키우주 우 그리고 36세 남성 인예 왕으로
두 사람 모두 중국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두 용의자는 올드브룩빌에 거주하던 중 실종된 부부의 계좌에서 총 280만 달러, 한국 돈 약 3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0대 여성 우 씨는 퀸즈 플러싱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되며 지난 목요일 텍사스에서 체포돼 현재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구금된 상태입니다. 30대 남성 용의자 왕 씨는 칼리지 포인트와 로슬린의 주거지를 두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됐지만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이들은 향후 뉴욕주 센트럴 아이슬립 소재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실종된 부부는 48세 남성 페이슈안 판, 그리고 44세 여성 주안주안 장으로 이들은 지난 3월 자택인 올드브룩빌에서 행방이 묘연한 상태로 실종됐습니다. 이들 부부의 소재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으며 실종된 부부의 두 아들은 부모를 찾지 못한 상태로 중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에 검거된 두 용의자와 실종된 부부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교통당국이 지난달 22일 경전철 안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우크라이나 난민 여성을 살해한 사건의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를 보는 여성 바로 뒷자리에 빨간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앉아 있었으며 남성은 여성을 지켜보다 자리에서 일어나 범행을 저지릅니다. 범행 직후 남성은 앞쪽으로 걸어가 옷으로 자신의 손을 감싼 뒤 전철에서 내립니다.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2014년 이후 10건이 넘는 전과 기록이 있었으며 경찰은 남성을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는 1급 살인 혐의로 구금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뒤늦게 주목받으며 인종, 정치, 언론과 관련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시카고를 비롯한 민주당 집권 도시에 주 방위군을 파견하겠다는 그의 위협과 이번 사건을 연관지었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로 주류 언론이 침묵했다는 주장이 영향력 있는 보수 인사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이 오는 9월 공개 예정인 아이폰 17 시리즈의 가격을 전례 없이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될 아이폰 17, 프로, 프로맥스 등 주요 고급 모델은 전작에 비해 약 $5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프로 모델 기본 가격이 처음으로 $1,00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다만 기본형 모델은 기존 가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가격 인상 배경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생산 구조 조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KCS 한인봉사센터 산하 KCS 공공보건리서치센터가 메디케이드를 소지하고 있는 어려운 한인들을 돕기 위해 소셜케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S는 뉴욕과 뉴저지에 사무실을 두고 시니어 센터, 어덜트 데이케어, 교육부, 이민부, 정신건강클리닉, 공공보건리서치센터, 직업훈련부 등의 부서를 갖춘 사회 서비스 기관으로 시니어 서비스 교육, 이민 법률 서비스, 정신건강, 공공보건 및 리서치, 직업훈련, 주정부 인가를 받은 외래 정신건강 클리닉,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제공해드리는 노인 가정 식사 배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현 위치에서 대각선 방향 맞은편 22층 건물로 또다시 이전합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이 새들어 있는 건물 소유주인 한국무역협회가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영사관은 새로운 건물 1층과 2층을 새롭게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은 6층에 위치해 있어 동포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편 최근 뉴욕 총영사관은 새롭게 발령받은 영사들을 배치했습니다. 동포 영사는 김재중 영사가 맡게 됐으며 민원실장은 윤세영 영사가 맡습니다. 기존 동포 영사를 맡았던 이동규 영사는 정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